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미술대학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보는지 이렇게 좀 약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뭐 1, 2, 3학년 때 똑같이 이렇게 그 내신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페이지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미술대학은 국어랑 영어랑 탐구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탐구 중에서도 사탐 위주로 해가지고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 영어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만 보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또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전과목 내신을 또 보는 학교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높은 대학이 아니고 조금 그렇게 높지 않는 어떤 학교들이기 때문에 전과목 내신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정시가 있으니까 정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일단은 학생부 반영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점자가 발생되었을 시에만 참고 자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서는 수시랑 정시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국어랑 영어는 필수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랑 수학, 과학 중에는 하나만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영, 탐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술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학 내신이 좋은 친구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국어, 영어 탐구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서도 정시 같은 경우에서는 국어,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을 보고 있는 거고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서도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숙명여대도 국어, 영어, 사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서도 국어, 영어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어, 영어나 국어, 영어 탐구 위주로 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출결 사항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골고루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미대가 국영탐만 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탐구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국어, 영어, 사회, 중앙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만 수학을 보는 거죠.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실기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고에서 좀 성적대가 좀 높은 친구들 중에서 좀 준비하는 어떤 친구들도 좀 많고요. 정말 일부의 어떤 학생들이고 많이 모집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수학을 보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중앙대 안성에서 어떤 학종 쓰는 애들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위주는 똑같이 국어, 영어, 사회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도 국어, 영어만 보고 있습니다. 성신이랑 동덕여대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를 보면서 택을 해서 사회나 뭐 이런 것들을 수학이나 과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서도 국어, 영어, 사회만 보고 있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세종대는 국어, 영어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X자로 되어 있는 거는 아예 선택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는 그냥 국어, 영어, 사회를 열심히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전 학년에서 학년별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점수를 주는지가 되어 있는데, 홍대도 마찬가지고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도 마찬가지,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로 거의 전 학년 100%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마다 구분을 해서 뭐 3학년 때 성적을 제일 많이 준다든지 하는 건 없이 똑같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같은 어떤 성적에 대한 분포도를 점수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학년 100% 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학년 100%의 똑같은 점수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신여대나 그다음 덕성여대가 조금 다르죠. 1학년 때가 30%, 2학년 때가 40%, 3학년 때가 30% 이런 식으로 주는 어떤 학교들. 덕성은 고3 때도 40% 주는 거죠. 하지만은 거의 점수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한 학기, 두 학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뭐 상명대라든지 뭐 건대, 글로컬이라든지 가천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래프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같은 형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서는 수시에서 실기 100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내신 성적도 들어가지도 않고 수능 성적도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건국대 말고도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서도 수시에서는 실기 100입니다. 자, 2022학년도 주요 대학학교 생활기록부 등급별 환산 점수입니다. 내신에서의 점수 차이가 어떠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를 한번 더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격차는 그렇게 많이 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1등급에서 5등급의 격차가 없는데 이유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들마다의 어떤 생기부에 대한 내신 성적이 학교들마다 차등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주요 학교들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서울 학생들, 뭐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 뭐 강남에 사는 학생들, 그리고 약간 학교에 따라서 좀 공부 잘하는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손해를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격차를 그렇게 크게 안 주고 요 정도 안에 정도 들면은 미술대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한 점수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1등급, 2등급 정도의 차이는 4점 정도밖에 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서는 홍대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은 한 2등급 내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3등급 정도는 좀 거의 1차 통과를 좀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서는 3등급까지 이렇게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수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서도 3등급은 89점이고 4등급은 77점이기 때문에 거의 3등급 초반 정도까지 정도만 1차에서 통과를 해서 최종까지 합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서도 1등급은 1000점, 2등급은 990점, 3등급은 980점입니다. 그래서 5등급 정도가 돼도 각각 10점씩 밖에 떨어지지 않다가 6등급 정도부터 해서는 점수가 160점 정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에 대한 점수 차이는 크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수시 같은 경우에서는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보통 서울과기대를 1차를 통과하는 친구들은 한 3등급 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단계별 전형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 등급 자체가 2등급, 3등급이기 때문에 실제 1단계를 통과하는 어떤 부분만 또 통과를 잘 하면 2차는 또 실기 100이기 때문에 3등급 안으로 해서 2등급 그 사이로 해서 점수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0.25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거의 뭐 점수 차이를 안 준다, 동점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등급부터는 점수 차이가 꽤나 좀 떨어지고 7등급부터는 확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국민대 같은 경우에서도 1등급에서 5등급은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도에 저희 학원에서 국민대를 3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들도 내신이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에서 정시대 상위 대학교에서 내신 보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이 국민대 같은 경우에서도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도 1등급, 2등급의 점수의 어떤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서도 점수 차이가 꽤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5등급까지는 190점 해서 1등급에서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6등급부터는 갑자기 또 점수 차이가 또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그 다음에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수시대에 붙으려고 한다면 물론 뭐 예외가 조금 있지만은 6등급 정도에서도 뭐 붙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평균은 한 뭐 마지노선이 한 4등급 대 정도, 5등급 때에도 실기를 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도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서도 수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또 배수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뭐 3등급 안으로 일단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에 대한 점수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고 4등급까지도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지만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한 3등급 내외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서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점수 차이는 별로 없는데 7등급부터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뭐 한 대학마다 어머님들이 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래프에서 약간 빨간색으로 지금 진행한 부분들이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시험을 보통 이렇게 치는 어떤 성적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서울과기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3등급 정도에서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붙게 하기 위해서는 한 2등급대 정도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신에 대한 어떤 점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수시 때는 5등급 안에 드는 어떤 정도에서만 든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내신이 한 3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질 반영 비율도 조금 더 내신에서는 좀 적기 때문에 실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낮은 내신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해서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내신에서는 거의 한 마지노선으로는 5등급,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나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뭐 이런 어떤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3등급 안으로 일단 들어가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